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또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었고 그 글의 입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또 그 각각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가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반별 진도가 좀 달랐지만 그에 따라서 또 입장을 너희가 스스로 정해보고 글쓰기 활동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일로 또 여러 깊은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사람을 알고 있니? 이분은 배우지 연기자 김민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들이 얼마 전에 이제 80대 할머니를 물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국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담은 이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분석해 보면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건을 요약해 볼게요. 지난 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 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에 사망하게 되었다. 사고 약 2달 만이다. 김 씨와 이웃에 살던 A 씨는 지난 5월 4일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나무를 캐던 도중 김 씨의 반려견 2마리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왔어요. 김 씨가 키우던 반려견들은 양치기계로 알려진 벨지안 십도그라는 대형견이었어요.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마당에 있었고요.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집에서 키우던 개였고, 근데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키우는 개였어. 그런데 이 개들이 컸기 때문에 울타리도 굉장히 높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 개들이 원래 양치기 개였던 만큼 고라니를 보고 이 야생의 본능이 나와서 굉장한 점프력을 발휘해서 담장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그 밭일을 하고 계셨던 할머니를 이렇게 작은 동물로 착각해서 그 할머니를 공격하게 되면서 할머니를 물게 됐고, 할머니가 크게 다치시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견주는, 개 주인은 법을 위반하였는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개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김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했어요. 이 반려견이 대형견이긴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 아니라서예요. 또 그 사고가 외출을 해서 산책 과정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었고 집안에 있던 개가 이제 사고로 탈출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 경찰 관계자는 이 김 씨가 안전 의무를 어긴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개를 이 맹견으로 지정했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이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은요, 자, 너희가 볼 수 있듯이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칸갈, 울프독, 이런 개들이 있는데요. 이 김민교라는 사람이 키우던 개는 벨지안 십도그였고 그 개는 맹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자,
자, 그런데 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를 보면요. 이 사고로 지난 3년간 이 개한테 물려서 병원으로 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6,337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3년간이기 때문에 매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개한테 물리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산책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도사견, 이 개가 도사견이라고 해, 이 싸우는 개라고 하네. 그래서 이 개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은 일이 발생했고요. 이 도사견 같은 경우에는 키우던 주인을 물어서 또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7년 9월에는 이 슈퍼주니어의 멤버였던 최시원이라는 사람이 키우던 이 강아지가 이렇게 한식당 대표를 물게 되면서 그분이 또 돌아가시게 됐어.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맹견, 아주 사나운 개들로 분류된 이 개들만 입마개가 필요할까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개한테 물리는 사고는 개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개가 짖거나 공격적인 특성이 있다면 외출을 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개는 산책만 잘해도 공격성이 60-70% 이상 줄어든다고 하면서 강아지와 강아지의 주인이 산책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 반려견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이 토론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 짧은 토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양쪽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찾은 영상이에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가 다 물진 않아요. 입마개는 이게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다른 반려견들도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문성도 없고 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좀 행정적인 거의 오류이다. 입마개를 한다는 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권리를 침해보단 좀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강아지는 입마개를 하면 울어요. 갑자기 애가 안 움직이고 그래요. 최소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동물학대 맞고요. 지금은 학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래 씌워본 입장에서 얘가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개들은 입마개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보는 것만으로 개에 대한 위화감으로 인해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끔씩 빼먹은 날이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입마개를 해라.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개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 목줄 길이가 이렇게 막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실 사고가 일어나도 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외도 전문가의 판단으로 얘는 위험한 개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획일하게 다 입마개를 해라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벌칙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도 강화를 해주지만 의무도 그만큼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몰랐던 것을 알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착한 견종도 있고 약간 생긴 게 조금 안 착한 견종도 있는데 그 견종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견주한테도 안 좋지만 반려견한테도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입마개는 반려견 자체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인터넷에서도 클릭만 하면 개를 사기 쉽게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책임은 그 개한테 부과하는 거. 이건 사회가 동물을 향한 굉장한 치졸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반려견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입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스스로 정하세요. 그리고 과제 문서로 작성한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때 과제 문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만약에 찬성을 주장했다 또는 반대를 주장했다 하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예로 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의 사례를 든다든지 해서 예시를 사용하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근거 자료, 믿을 만한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예시와 그리고 근거 자료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활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서를 시작해서 오늘 국어 수업을, 국어 활동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